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사의 달인 이재령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드디어 우리가 조선시대의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려시대를 중세라고 부른다면 조선시대는 근대와 중세 사이에 있다고 해서 근세시대다, 이렇게 시대 구분상 이렇게 부른다는 것도 더불어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 노래의 컨셉은 뭔가 복고풍으로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번 듣고 오시죠. 고려말 명나라가 철령이 북당을 요구하자 최영이 유동 정보를 추진하지. 이성계가 이를 반대 위화도에서 군대를 되돌리지. 이것이 위화도 회군 그리고 과정법을 실시해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했어. 세왕족의 창에 반대했던 온건개혁파 제거하고 이성계와 같은 개혁파는 조선을 건국한 양으로 천도하지. 이것이 조선의 건국 과정이야. 조선은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아 통치해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병철폐, 육조 직계제와 헌법법 실시. 세종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 지표정을 설치, 경연을 활성화, 과학기술 발달. 세조도 왕권 강화하기 위해 육조 직계제 실시, 집현전과 경연 폐지, 성종 체제 완성, 홍문관을 설치하고 경국대전을 완성하지. 조선은 중앙통치기구로 의정부와 육조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을 결정했어. 승정원과 의금부는 원권을 강화하고 사헌부, 사관원, 농문관은 삼사라 불리며 왕권을 견제. 수도의 행정을 담당하는 한성우, 역사서를 편찬하는 주축관, 최고 교육기관이 성균관. 조선의 지방 행정 조직은 별도의 관찰사를 파견, 모든 9년 내 수령을 파견. 집안 양반들로 구성된 유양소는 수령을 보좌, 향리들을 감찰했어. 지방과 중앙의 연락망 경계소도 두었지. 통신제도로 공수제와 역청제 운영하고 조세를 운송하기 위해 총재를 활용했지. 사림은 성종 때 김종직을 중심으로 중앙정치에 진출해 홍구 세력을 비판해 홍구파와 살인마의 대립으로 사화가 발생해. 살인파가 피해를 입어 김종직의 주의 제문으로 모사와 회비 유시 사건으로 감사사와 조광조의 개혁 정치로 기묘사와 외척가는 대립으로 을사사화가 일어난. 살인은 서원과 향양을 기반으로 향촌에서 세력을 확대해. 선조 때 중앙으로 진출 정치 주도권을 장악했지. 하지만 이 조정한 문제로 살인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되고 분당 정치가 시작된 거야. 네, 잘 듣고 오셨습니까?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조선의 건국된 과정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국가의 기틀을 어떤 왕들이 마련을 하는가, 요거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통치체제가 어땠는지, 그리고 사림이 어떻게 집권을 했는지, 붕당이 어떻게 출현을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가사에서 나오죠. 우리가 잠시 조선시대는 잠시 잊고 고려 말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오케이? 노래 한번 들어봅시다. 고려말 명나라가 철령이 북당을 요구하자 최영이 유동 정보를 추진하지. 이성계가 이를 반대 위화도에서 군대를 되돌리지. 이것이 위화도 회군
그리고 과정법을 실시해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했어. 어떤 내용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아, 고려 말에 이제 뭔가 조선을 세우기 이전에 어떤 대립이 있었겠구나. 요거 감 잡히세요? 좋습니다. 자, 고려 말에요. 신진사대부가 분열을 하게 돼요. 어떻게 분열을 하냐면, 야, 이 고려 지킬 건가 버릴 건가 요 두 가지 입장으로 분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온건개혁파예요. 온건 딱 들으면 어떻습니까? 뭔가 온순하고 뭔가 점잖고 막 그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죠? 즉 고려를 지키자는 입장이에요. 야, 우리가 성리학을 받아들이는 신진사대부 아니야. 근데 어떻게 신하가 임금을 배신때리냐? 대의 명분을 중요시한다. 우리는 절대 안 된다. 고려 안에서 찬찬히 개혁을 추진하자라고 했던 애들이 바로 온건개혁파가 되겠습니다. 주된 인물은요, 이색과 정몽주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급진개혁파는 뭐겠어? 급진. 뭔가 급해. 야, 고려 이거 언제까지 그거 볼 거야? 썩을 대로 썩었는데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말도 안 된다. 라고 해서 새 왕조를 개창하자라고 주장했던 애들이 바로 급진개혁파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정도전 그리고 조준 이렇게 두 명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좀 더 들어가서 이 온건개혁파와 같은 편, 급진개혁파와 같은 편을 살펴볼게요. 먼저 온건개혁파와 같은 편은요, 바로 최영입니다. 최영. 최영 장군 기억나시죠? 뭡니까? 신흥 무인 세력 아니야. 그죠? 그리고 급진개혁파와 같은 편은 바로 이성계입니다. 이성계! 뭐야? 얘도 신흥 무인 세력 아닙니까? 홍건전과 왜구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한다며 우리 다 배웠던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있다는 거예요. 요런 대립, 이 온건개혁파와 급진개혁파의 대립을 잘 보여주는 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죠.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봤습니까?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런치기여 큰들 어떠리 우리도 이같이 하여 백년처럼 누리더라. 무슨 말이야? 고려면 어떻고 조선이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냥 다 같이 잘 살아보자 라고 이방원이 정몽주한테 이런 시를 딱 보냅니다. 근데 정몽주가 답시를 쓰죠. 뭡니까? 이 몸이 죽어주고 일백부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잃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무슨 말이에요? 임이 무슨 뭐 사랑하는 임이겠어요? 여기서 임은 누굽니까? 바로 고려라는 겁니다. 야, 지금 뭐 국어 시간에 다 배웠을 거 아닙니까? 오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두 입장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오케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었구나. 근데 이런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명나라가 천령 이북당을 요구한다. 이른바 명이 천령 위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요 지역을 자기 마음대로 막 가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지. 뭐야? 라고 하면서 최영과 그리고 이 당시 왕이었던 우왕 주도로 요동정벌을 추진을 한 겁니다. 요동정벌, 즉 명나라를 치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이성계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 근데 반대를 하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른바 4가지의 불가론을 말을 하면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죠. 그냥 막 싫어요 하면 역적 아니야. 그죠? 자,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4가지의 불가론, 즉 첫 번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소국이 어떻게 대국을 칠 수 있냐, 요거랑, 그리고 두 번째로 여름에 군사 동원하면 안 된다. 농사 망한다. 그리고 세 번째, 요동을 치는 동안 왜구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막을 거냐. 그리고 네 번째로 장마철에서 활시가 그냥 풀린다. 그래서 군대 운용하는데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이른바 4가지의 불가론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다시 군대를 되돌리는 겁니다. 즉 위화도까지 갔다가 군대를 다시 빠꾸시켰다는 것은 뭐야? 왕명을 거스린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개경을 치는 거예요. 이때 최영을 사로잡습니다. 즉 이것이 바로 위화도 회군인데요. 이 위화도 회군으로 이성계가 얻은 것은 뭘까요? 바로 정치적인 실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과전법을 실시한다. 오호. 당시
그 권문세족이 대농장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대농장, 이 권문세족의 토지를 다 몰수를 해서 다시 재분배시키는 게 바로 과정법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나눠줄까? 토지를 몰수한 걸. 신진사대부족에 나눠주는 거죠. 오케이? 신진사대부족에 토지를 나눠줬다. 이것은 즉 위화도 해군으로 정치적 실권을 장악했다면 이 과정법을 통해서 뭘 장악해? 그렇죠. 경제적인 실권까지 장악한 거야. 즉, 요 두 가지로 인해서 정치, 경제를 다 이성계가 잡았다는 거지. 이제 뭐 남았습니까? 조선만 세울 일만 남은 겁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화도 회군인데요. 요 위치를 물어보는 거는 뭐 수능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요 위치, 여기가 바로 위화도다. 여기서 군대를 되돌렸구나. 이 정도 파악해 두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다시 복습을 하자면, 자, 조선의 건국은요, 누굽니까? 이성계와 그리고 급진개혁파다. 도전과 조준, 이런 급진개혁파가 서로 손을 잡아서 조선의 나라를 세우는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화도 해군으로 정치적 실권을 장악했고, 그리고 과정법을 실시해서 신진사대북의 재분배를 함으로써 경제적인 실권도 장악했다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이 과정법이라든지 뭐 뒤에 배울 뭐 직전법 이런 거는 경제 시간에 다시 볼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좀 더 살펴보자면 이 과정법 뭐랑 비슷합니까? 토지를 줬다며. 그럼 소유권을 준 거였어? 아니지. 뭘 줬다? 수조권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려의 전시과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과정법도 원칙적으로는 관리가 죽으면 국가에 반납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있어. 수신전, 뭐 휴양전, 굳이 적지 마세요. 어차피 경제 시간에 다시 배울 거니까. 이런 명목으로 세습이 됐다는 겁니다. 세습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습을 하겠다. 그러면 어떤 폐단이 발생할까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토지가 부족하겠지. 그죠? 자, 아무튼 요 정도까지만 그냥 알아만 두세요. 과정법을 실시해서 경제적인 실권을 또 장악했구나. 이 정도 파악해 두시면 나중에 경제 시간에 또 할 거니까 너무 뭐 겁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세왕족의 창에 반대했던 온건개혁파 제거하고 이성계와 급진개혁파는 조선을 건국 한양으로 천도하지. 이것이 조선의 건국 과정이야. 자, 조선의 건국 과정 다 나왔습니다. 감 잡히십니까? 이제 온건 개혁파를 제거하는 거야. 정치적, 경제 실권 다 장악했어. 근데 온건 개혁파 계속 반대를 하니까 힘든 거지. 그래서 제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정몽주를 제거를 해요. 누가 제거합니까? 사실 이성계는 굉장히 반대를 했다 그래요. 굉장히 슬퍼하고 그랬다는데 누가 제거했냐면 이방원입니다. 이방원 들어왔어요? 선주교란 다리에서 이 정몽주에게 철퇴 뭔지 알아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알죠? 요거를 이제 자신의 수하 조영규라는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정몽주를 제거를 해요. 즉 이제 정치적으로 반대를 했던 이런 온건 개혁파도 제거를 했네요. 그리고 조선을 건국하는 겁니다. 당시 마지막 왕이었던 고려의 공양왕이 이성계한테 왕위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여기에 수도는 어디야? 개성 아닙니까? 근데 왕의 성씨만 바뀌었다 그래서 이른바 역성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역성혁명이다. 감 잡히세요? 바뀔 성이 바뀌었다. 어디에서 어디로? 왕씨에서 이씨로 성이 바뀌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양왕이 이성계한테 왕위를 내어주면서 이성계가 즉위를 하고요. 그리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순서 잘 기억해 두십시오. 오케이? 그리고 한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오케이? 이제 조선의 수도는 한양이 된 거예요. 감 잡히세요? 복습할게요. 맨 처음에 뭐? 위화도 해군. 그 다음에 뭐? 과정법. 그 다음에 뭐? 온건파 제거. 그 다음에 조선 건국 한양 천도. 오케이? 됐습니다. 자, 됐죠?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이제 왕들이 나올 겁니다.
왕들이 몇 명 나오는지 잘 기억해 두십시오. 조선은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아 통치해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병철폐 육조 직계제와 헌폐법 실시 세종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 지표정을 설치 경연을 활성화 과학기술 발달 자, 일단 왕들 크게 한 3명만 볼게요. 사실 태조는요, 뭐 봤을 때 한 게 없어요. 왜 한 게 없냐면 이때 이 정도전이요, 조선을 모두 다 계획을 합니다. 실질적인 뭐 어떤 조선의 뭐 수도 옮김이라든지 그리고 뭐 체제 이런 거 다 정도전이 구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태조 때는 조선이 공때고 한양이 천도됐다. 근데 이 정도전은 민본적인 통치 규범을 마련했다. 그냥 넘어가시고요. 이런 거예요.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했다는 겁니다. 정치는 왕이 아니라 재상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즉, 이 태조 때는 왕권이 셌겠습니까? 약했겠습니까? 당연히 약했지. 그죠? 재상 중심이라며. 오케이? 그리고 불교 비판한 거 주구장창 나오죠? 불시잡변이라는 책을 썼다. 즉, 조선은요, 어떤 정책을 펼친 겁니까? 불시잡변. 뭐, 불시, 부처의, 소리는 잡소리다. 이렇게 굉장히 직설적으로 막 비판하잖아요. 뭡니까? 이른바 숭유억불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숭유, 유교를 숭상하고, 억제한다. 뭐를? 불교를.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요, 대부분 산속으로 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다음 태종 볼게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조선시대를 이해할 때 그 어릴 때 이런 거 해봤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년중 여기 뭐죠? 이걸 알면 편해요. 근데 뭐 알면 좋지만 굳이 모르셔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좋습니다. 자, 일단 그래요. 몰라도 돼요. 자, 몰라도 되고 어떤 왕들이 어디 시기에 있냐 요것을 파악해 두십시오. 오케이? 좋아.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자, 이거 태조 그거를 알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들 또 힘들까봐. 물론 우리가 저기서 다 하긴 했었는데 기본편에서 하긴 했었는데. 자, 조선은요 시기를 구분해 볼게요. 첫 번째로 조선 전기와 후기를 구분하는 기점은 뭘까요? 어떤 큰 사건이 있어가지고 뭔가 조선에 막 어떤 엄청난 변화가 막 일어났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사건이 뭐겠습니까?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오케이? 임진왜란. 뭐 하나 더 하자면 뭐 호란. 병자호란, 정묘호란 들어봤어요? 호란. 이거를 두 개 합쳐서 이제 양란이라고 하는데 요 양란을 거치면서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조선 전기다. 이 조선 전기도 두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거 알아요? 이것도 했을 텐데.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나신지 아십니까? 전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1592년이에요. 200년 전에 몇 년입니까? 1392년이죠? 200년 전에 조선이 건국된 겁니다. 요 시기에. 그럼 몇 세기야? 14세기 아니야? 오케이? 즉 15세기, 여기 14세기 말이니까 15세기와 16세기로 나눌 수 있어요. 감 잡히세요? 어려워? 뭐 어려워 이게? 14세기잖아. 15세기 100년 단위로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리고 여기는 뭐 나중에 할게요. 이제 뭐 개항도 있고 1910년에 조선이 많았는데 우리가 이제 근대의 기점은 1876. 뭐 아주 그냥 연도 나니까 미치겠죠? 좋아. 연도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15세기, 16세기 이렇게 나눈다. 요 정도만 파악해 주세요. 이 15세기를 이제 주도했던 주도 세력이 바로 관악파라고 불러요. 관악파. 오케이? 다른 말로 훈구파라고 부릅니다. 이 관악파 애들이 나중에 이제 훈구파가 되는 건데. 자, 그리고 16세기는 얘네는 살인파예요. 살인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 관악파는요. 급진파 신진 4대부들 쭉 조선 초안이야. 그치? 그러면 급진파 신진 4대부들이 쭉 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까 제거당했던 온건파 신진 4대부 있죠. 걔네들이 뭐 하겠어? 다 죽었을까? 다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애들은 이제 지방에 있다가 향촌에서 이제 있다가 세력을 키워가면서
16세기를 주도하게 되는 애들이 바로 살인파라는 겁니다. 오케이? 일단 요거 두 개만 알아두십시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막 연도 나오니까 막 미치겠죠? 연도 굳이 열 필요 없어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먼저, 태종 볼게요. 태종은, 이방원입니다. 이방원. 아까, 개국 공신이에요. 어마어마한 공을 세웁니다. 근데, 요 태조 다음에, 다음에 뭐예요? 정종 있잖아, 정종. 정종은 얼마 못하고 죽거든. 근데, 이 태종이 원래 5번째 아들인데, 이성계,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기 형제들 다 죽여버려요. 이게 바로 왕자의 난이에요. 2차례 걸친 왕자의 난으로 얘가 왕이 된 겁니다. 이방원이. 이 과정에서 정도전도 얘가 죽여요. 이방원이. 왜? 나는 재상 중심 원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된다. 왕이 뭐냐? 왕은 허수아비냐? 왕이 힘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뭔가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면서 뭔가 형제들을 죽였어.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생각하면 안 되지. 자, 생각해봅시다. 뭔가 자기가 떳떳하게 왕이 못 된 거잖아요. 그죠? 떳떳한 방법으로 왕이 안 됐잖아. 그래서 얘가 처음 하는 일은요, 바로 왕권을 강화시키는 일입니다. 오케이? 즉, 태종이 처음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왕권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실시해야 됐었다는 거지. 감 잡히십니까? 자, 그래서 뭐 정도전 이런 죽이고 이런 거 중요해요.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바로 6조 직계제를 실시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통치제를 배울 건데, 조선은요, 왕 밑에 그리고 의정부가 있어요. 의정부. 그리고 그 밑에 6조가 있습니다. 오케이? 잘 보여요? 응? 왕, 의정부, 6조입니다. 자, 근데 이 의정부는 흔히 이제 삼정승이라 그러지? 삼정승.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사극 보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들어봤죠? 삼정승이 이제 국가의 합의 기구예요. 의정부가. 응?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오케이? 자, 6조는 뭐냐면 여러분들 다 배웠을 겁니다. 고려에 이성 6부에서 이호, 예병, 현공 기억나요? 그게 조로만 바뀐 거야. 하은이는 다 똑같아요. 오케이? 이건 뭐 어차피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아무튼 6조 직계제라는 건 뭐냐면 직계. 감 잡히십니까? 직이 뭐겠어? 다이렉트 아니야. 그죠? 다이렉트 하나요. 원래 체제는 6조에서 의정부로 갔다가 이 의정부 애들이 왕에게 보고를 하고요. 만약에 왕명이 있으면 의정부에게 뭘 하다를 하면 얘네가 합의를 해서 6조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6조 직계제는 뭐야? 이것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왕에게 보고를 한다고. 그리고 왕이 다이렉트로 6조한테 시킨다고. 행정 실무를요. 오케이? 그러면 왕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까? 약화시키는 역할을 합니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지. 왜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이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애들이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해서 만약에 이런 어떤 일이 있으면 짬 시킬 수 있잖아. 짬 시킨단 말 알아요? 응? 버릴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근데 그런 것을 면에 방지한 거죠. 즉, 이 6조 직계제를 실시한 왕은요, 조선시대에 딱 2명 있습니다. 누굴까?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코스를 밟지 않고 뭔가 자기도 뭔가 불법 같은 걸 저지르는 것 같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지 안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했던 왕 누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나왔어. 태종 이방원이라며. 하나는 세조입니다. 오케이? 관상이라는 영화 봤어요? 옛날에 나왔던 관상이라는 영화? 그게 나오잖아요. 관상. 수양대군. 서구에 관심이 없나요? 자, 여러분들. 역사는요, 관심입니다. 흥미를 느껴야지. 역사도 이런 거 알고 딱 보면 얼마나 재밌어. 오케이? 많이 보십시오.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종친의 정치 참여를 제한했다. 종친은 뭡니까? 왕족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했고요. 그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사병을 혁파시켰다. 사병을 폐지시켰다. 무슨 말입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병사를 이제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국왕이 직접 군사 지휘권을 갖겠다는 거야. 개인! 뭐 원래 우리 고려시대 했던 거 기억나세요? 노비안검부터 왜 했어? 응? 기억나요? 호족들의 군사적 기반 약화시키려고 노비안검법 한 거 아닙니까?
오케이? 걔들이 칼을 든다며. 칼을 들면 군사 아니야.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응? 감 잡히세요? 좋습니다. 즉 사병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공신들이 개인의 병사들이 있었거든. 이 병사들이 있으면 어떻게 반란 일으키면 어떡합니까? 군사를 더 키워가지고 안 되잖아.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병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오케이? 오호. 그랬을 법하죠. 그리고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호패법을 실시합니다. 호패 들어봤습니까? 호패? 응? 호패가 뭔데? 아, 그렇죠. 신분증이에요, 신분증. 예, 예. 지금부터 따지면 주민등록증인데, 이 호패는요, 16세 이상의 남자만 가지고 다닙니다. 오, 16세 이상의 남자. 여자한테 줘, 안 줘? 안 준다는 거지. 그리고 문제. 남자한테 줬으면, 노비한테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습니다. 오케이? 옛날에 엄청 오래됐는데 추노 알아요? 추노? 추노 드라마? 그럼 막 노비 잡으러 다니잖아. 노비도 호패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왕들 또는 막 관리들, 양반들 호패 가지고 다니까 안 가지고 다니까? 다닙니다. 오케이? 이 호패는요 왜 만들었겠어요? 자신의 신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케이? 즉 뭐 관리면 관리. 이것도 호패도 재질에 따라 다 달라요. 신분에 따라서 재질이나 뭐 그리고 기입 이런 게 다 다르다고. 근데 뭐 그런 게 있지만 가장 중요했던 역할을 한 게 뭡니까? 생각해보세요. 이걸 왜 나눠줬을까? 그렇지. 세금입니다. 세금. 요역과 군역에 동원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16세 이전의 애들은 왜 안 나눠줬을까? 걔네는 어리잖아요. 물론 16세도 어리지만 이때는 그렇게 어린 게 아니야. 그리고 이때는 이제 그런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어렸을 때 죽는 그런 사망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6세 이전에는 안 준 거야. 딱 16세 하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요역, 군역, 동원되는 나이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6세 이상의 남자들에게는 이 호패를 줬다. 사실 이 호패를 갖기 싫어서 막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호패를 가지면 뭡니까? 나는 여기 불려가야 되잖아. 요역 군역에. 그래서 뭐 이런 기피 현상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 태종이 호패법을 실시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세금 운영에 뭔가 체제를 다져가겠다. 요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호패법. 그리고 양전사업 뭐 이런 거 그냥 뭐 토지 조사하는 거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사원전 몰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문고를 태종 때 설치했다. 이건 알아두세요. 신문고가 뭔지 아십니까? 응? 북이 있습니다. 물 앞에 북이. 북하면 여러분들 뭐 저기 침입하면 막 북이 막 저절로 울려가지고 막 누가 찍고 그거 아니에요. 낭랑공주 아닙니다. 그건 자명고예요. 자명고. 요 신문고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신문고를 이렇게 탁탁 치는 거지.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라고 했던. 즉 뭡니까? 백성을 약간 위했던 정책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종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대왕 아니야, 대왕. 그죠? 세종대왕. 태종의 아들이었죠. 이 세종은요, 유교 정치 이상을 추구했다. 뭔 말이냐면, 이 태종 때 했던 육조 직계제는 다시 세종 때 오면요, 바뀌어집니다. 원래의 체제. 뭡니까? 의정부 거쳤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른바 의정부 서사제라고 부릅니다. 요 글씨 잘 안 보일까봐. 오케이? 그리고 집현전 설치한 거 다 아시죠? 이건 다 들어봤을 거야. 집현전에서 뭐합니까? 훈민정음 창제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연을 활성화했다. 경연이 뭔지 아십니까? 경연은 왕과 신하들의 학문적 토론입니다. 뭔가 정책 방향을 제시를 하고 서로 토론의 장을 여는 거야.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세종이. 엄청 두둑했거든요. 그죠? 자, 그리고 조세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뭐 경제 시간에 다시 배울 겁니다. 전분 육등법과 그리고 연분 구등법을 실시했다. 이건 뭐냐면 전이 뭐겠습니까? 전. 밭전자 아니야. 분. 나눌 분자 아닙니까? 즉 밭을요 6개의 등급으로 나눈 거예요. 뭘 기준으로? 토지의 비옥도를 기준으로. 토지가 척박하게 있는 반면 뭔가 비옥한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르게 걷다는 거고요. 연분 구등법은
1년을 나눕니다. 1년 나누면 뭐에 영향을 받을까요? 어떤 때는 흉년이 들었을 때 있고 풍년이 들었을 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9개의 등급으로 나눠서 세금을 다르게 걷었다. 이것도 그냥 알아두십시오. 뭐 지금 굳이 외우려고 막 적을 필요 없습니다. 왜? 경제 시간에 다시 한다고. 오케이? 자, 그리고 훈민이고 뭐 굳이 안 해도 되죠. 그죠? 훈민지급 창제한 거 뭐를 설명했습니까? 대한민국에. 몰랐으면 진짜 충격입니다. 자, 다음. 그리고 서적. 이거 중요합니다. 먼저 농사직설.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뭐랑 헷갈리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고려 말에 이암이 원나라에서 농서 하나 들고 오죠? 그 농서 이름이 뭐야? 농, 상, 집요 아닙니까? 요거는 원나라의 풍습에 맞는 농사책이라며. 근데 이 세종 때에 이르러서 우리 풍토, 즉 우리나라 땅에 맞는 농사책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농사직설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감 잡히세요? 이름 헷갈리지 말라고. 그리고 향약집성방이라는 의서를 또 편찬하게 된다. 오케이? 향약집성방? 뭔가 향약 들어봤는데? 들어봤잖아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의학서적, 고려시대 때 만들었던 거. 고려시대 때 만들었던 거. 뭡니까? 향약 구급방. 근데 이게 집성, 뭔가 좀 집대성한 거야. 오케이? 줄서 와서. 감 잡히세요? 자, 좋아요. 그리고 칠정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세종 때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진짜. 제가 15세기를 주도했던 주도 세력이 누가 같습니까? 아까 잠깐 했는데 관악파라며. 즉 급진파 신진 4대부가 관악파가 됐다면서요. 얘네는요 뭘 추구했냐면 바로 부국강병을 추구합니다. 오케이? 뭔가 새롭게 나라가 생겼잖아. 그래서 부국강병과 과학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드는 거지. 칠정사는 최초의 역법서입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 역법서다. 그 이전에는 뭐 명나라 거 쓰고 원나라 거 쓰고 그랬잖아요. 고려시대 때. 근데 세종 때 이르러서 이런 역법서 칠정산이 만들어지게 된다. 오케이? 요것도 나중에 되면 또 나옵니다. 일단 살짝 그냥 맛만 보고 가자고요. 오케이?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요것이 바로 호패입니다. 오케이? 딱 봐도 호패겠구나. 감이 잡히시죠? 신분에 따라서 다르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양인데요. 경복궁은 아시죠? 경복궁 뭡니까? 궁궐 아닙니까? 조선시대 궁궐. 그러면 여러분 막 서울 가면 창덕궁 있고 막 덕수궁 있고 막 그건 궁궐 아니에요? 궁궐 아니에요? 궁궐 아니에요? 그거는 별장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별장. 본궁이 있고 이제 별장 같은 게 있다. 자, 그리고 종묘 들어봤습니까? 사직 들어봤어요? 여러분 사극 볼 때 전하! 종묘 사직을 위해서는 막 이런 말 안 들어봤어요? 그 종묘와 사직입니다. 이 종묘는요 왕의 신주, 왕비의 신주를 모셔두는 것이 바로 종묘입니다. 오케이? 제가 언급을 했었죠. 왕은요 죽고 나서 이름이 붙여진다고요. 오케이? 막 무슨 그 당시에 세종대왕님 이렇게 안 불렀다고요. 그럼 뭐라 불렀겠습니까? 임금님? 전하 이렇게 불렀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이 종묘에는 즉 왕의 신주와 왕비들의 신주가 모셔지기 때문에 조선 왕은이 몇 명입니까? 총? 응? 모르지?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연, 숙경영, 정순, 헌철, 고순 몇 명이에요? 27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외워두면 좀 편하긴 한데 외우기 싫은 분 그렇게 외우지 마세요. 제가 미안해가지고. 좋아요. 외우지 마시고 여기에는 25명만 있습니다. 왕들이요. 왜 그럴까? 딱 2명이 없습니다. 왕이었지만 여기 종묘 안에 없는 왕들. 즉 쫓겨난 왕입니다. 조와 종이 붙지 못한 왕이 딱 2명 있죠. 바로 연산군과 그리고 하나 광해군이죠. 오케이? 요건 상식적으로 알았어요. 왕이야. 근데 쫓겨난 겁니다. 자, 그리고 사직단은 뭐냐? 이건 뭘 것 같습니까? 교양으로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이건.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즉, 조선은 무슨 사회?
농경사회지. 자, 그리고 숭례문 아시죠? 우리의 국보 1호 아닙니까? 그죠? 불타 없었는데 말이 많아요. 다시 만드는데 이 원형을 제대로 보고 못했다. 말이 많은데 이것도 원래 이제 국보 1호 이렇게 부르는 것도 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약간 좀 논쟁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 숭례문을 국보 1호로 지정을 한 게 1930년대 일지가 지정한 거예요. 문화재를. 네. 당시는 이제 보물이었는데 이제 국보로 이제 다시 바꿨습니다. 우리가 60년대 와서. 근데 이게 왜 1호가 됐을까? 뭐 물론 훌륭한 건축물이죠. 그죠? 근데 왜 1호가 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시에 이제 임진왜란 때 우리가 20일 만에 한양이 점령됐단 말이에요. 근데 요 문을 통해서 들어왔거든. 일본 애들이.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건 뭐야? 개선문이지? 개선문 같은 그런 느낌 아닙니까? 여기를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요것을 국보 1호로 지정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아무튼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죠? 사실 문화재의 가치를 어떻게 그렇게 다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소중하죠. 자, 아무튼 뭐 여담이었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세조, 성종 요 2명 보겠습니다. 세조도 원권 강화하기 위해 육조직 개제 실시 집현전과 경영 폐지 성종 체제 완성 홍문관을 설치하고 경국대전을 완성하지. 여기까지인데요. 세조 나왔죠? 제가 아까 뭐랬습니까? 왕권 강화. 얘도 마찬가지지. 왜요? 뭔가 탐탁치 않게 뭐 찝찝하게 왕위에 올랐거든. 자,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계유정난으로 즉위를 합니다. 오호, 계유정난이 뭔지 아세요? 당시 어렸던 조카 단종을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고 왕위를 뺏었다. 이른바 왕위 찬탈이라고 불러요. 찬탈. 왕위를 뺏었다. 오케이? 여기에서 이제 그 관상 보시면 누구입니까? 김종서, 백두산 호랑이, 호랑이상에 그 김종서 나오지 않아요? 이정재가 이제 막 죽이잖아, 수상대군이. 안 보셨나? 자, 아무튼 뭐 오래된 영화지만 한번 봐보세요. 뭐냐, 역사적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 자, 아무튼 계유전난, 즉 어렸던 단종을, 조카였던 단종을 죽이고 세조가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조도 마찬가지로 뭘 해야겠어요?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다는 거지. 태종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사육신을 제거합니다. 이 사육신은 뭐냐? 사육신, 사, 죽을 사자예요. 육, 신, 6명의 죽은 신합니다. 즉 이런 계유정난, 이런 단종의 보기를 꿈꿨던 6명이 신하가 죽었다는 거예요. 사육신을 제거했다? 뭔가 말이 좀 이상하죠. 이미 죽었는데. 즉 죽고 나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죠. 여기 노량진 가면 사육신의 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생육신도 있어요. 생육신. 생육신은 뭔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6명의 신하입니다. 즉 단종 보기를 꿰다가 죽진 않고 그냥 반대반 이런 생육신도 있었다. 그리고 뭐 종친을 다시 등용을 시키고요. 요거 기억하세요.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시켰다. 야, 집현전, 야, 학문 토론? 야, 나 그런 거 안 해. 귀를 닫겠다. 왕권을 강화하겠다. 왕권만 강화하겠다. 라고 하고요. 요때 조선의 가장 대표적인 법전이죠. 경국대전이 편찬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완성된 건 아니야. 이때 편찬하기 시작했다. 이 정도 알아두세요. 사실 이런 경국대전도요. 원래 그 초기에 정도전이 이제 뭐 조선 경국전 이런 초기의 법전 같은 걸 만들어요. 그리고 뭐 경제적인 이런 시스템을 논한 그런 경제 문감 이런 것도 다 정도전이 만들었던 거예요. 이제 뭐 조선 현판도 쓰고. 그러니까 조선을 설계했던 애가 바로 정도전이었는데. 아무튼 이 조선 경국전은 있긴 있었지만 대표적인 법전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오케이? 근데 경국대전이 이 세조 때 편찬하기 시작했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육조 직계제 요것도 꼭 알아두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도 나중에 할 건데 직전법을 실시합니다. 자, 아까 태조 때 어떤 법 실시했다 했어요? 경제, 토지정책으로. 뭐였어요? 과정법 아닙니까? 과정법은 세습 된다고 안 된다고. 원래는 안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근데 뭐 수신전, 휴전전 이런 명목으로 세습이 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토지가 부족한 거지.
즉 진전법은 뭐겠습니까? 누구한테 하면 주겠어? 현직 관리에게만 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성종은요. 유교 정치 구현. 고려시대에 성종이 있다면 조선시대에도 성종이 있지 않습니까? 성종은 왜 붙여진다고요? 국가의 체제를 잘 정비했구나 라고 해서 붙여지는 이름이 바로 성종이라고 했습니다. 자, 홍관을 설치했다. 이건 뭐냐면요. 이 세조 때 집현전 폐지했잖아요. 그죠? 이 집현전이 이제 이름이 바뀐 거예요. 홍관을 설치해서 여기서 경연을 주관합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에 통치체제 배울 때 다시 할게요. 자, 그리고 경국대전을 이제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할아버지 세조 때 만들었던 이 경국대전이 성종 때 와서야 완성이 된다. 오케이? 요거 파악해 두시고요. 그리고 경제정책으로 관수관급제를 실시하는데 이건 뭐냐면 직접법이 뭐예요? 직접법은 그냥 관리가 그 토지에 있는 수조권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정해져 있는데 10대 1만 거둬야 되는데 막 관리들이 막 더 얻는 거지. 그런 폐단이 발생을 해서 이른바 관수관급. 관에서 수조권을 행사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관에서 배급을 하는 겁니다. 관리에게. 이런 체제가 있었다. 성종 때 만들어졌다. 요 정도만 짚고 넘어가시면 경제 시간에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뭐 이거는 이제 경국대전 사실 그냥 넘어가시고요. 모두 고생하셨고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다시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도 예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고려말 명나라가 철령 이국 땅을 요구하자 최영이 유동 정보를 추진하지 이성계가 이를 반대 위화도에서 군대를 되돌리지 이것이 위화도 회군 그리고 과정법을 실시해 권문세종의 토지를 몰수했어 세왕족의 창에 반대했던 원건개혁파 제거하고 이성계와 급진개혁파는 조선을 건국 한양으로 천도하지 이것이 조선의 건국 과정이야 조선은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아 통치해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병철폐 육조 직계제와 헌폐법 실시 세종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 집현전을 설치 경연을 활성화 과학기술 발달 세조도 왕권 강화하기 위해 육조 직계제 실시 집현전과 경연 폐지 성종 체제 완성 홍문관을 설치하고 경국대전을 완성하지 조선은 중앙통치기구로 의정부와 육조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을 결정했어 승정원과 의금부는 원권을 강화하고 사헌부 사관원 농문관은 삼사라 불리며 왕권을 견제 수도의 행정을 담당하는 한성부 역사서를 편찬하는 주축관 최고 교육기관이 성균관 조선의 지방 행정조직은 별도의 관찰사를 파견 모든 9년의 수령을 파견 집안 양반들로 구성된 유양소는 수령을 보좌 향리들을 감찰했어 지방과 중앙의 연락망 경제소도 두었지 통신제도로 공수제와 역청제 운영하고 조세를 운송하기 위해 총재를 활용했지 사림은 성종 때 김종직을 중심으로 중앙정치에 진출해 흥구 세력을 비판해 훈구파와 살인파의 대립으로 사화가 발생해 살인파가 피해를 입어 김용직의 주의 제문으로 모사와 회비 유시 사건으로 감차사와 조광조의 개혁 정치로 김여사와 외척가는 대립으로 을사사화가 일어난 살인문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향촌에서 세력을 확대해 선조때 중앙으로 진출 정치 주도권을 장악했지 하지만 이 조정한 문제로 살인이 동인과 성인으로 분화돼
시간